자, 정적분의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제 본질적으로 할 건데, 이미 우리가 정적분 시작 도입 부분에서 넓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활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 정적분의 활용은 넓이 구하는 거야 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갑니다. 자, 어떤 fx의 그래프가 있을 때 이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루는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그대로 정적분을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조금 더 제가 섬세하게 라인을 잡아서 우리가 익숙한 3차 함수의 그림으로 가져갔을 때 얘가 x축으로 둘러싼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넓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플러스 값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은 x축 a부터 b까지 fx dx의 절대값을 붙이면서 양수의 값으로 다 만들어줘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계산할 때는 a부터 c까지 우선 끊으세요. 이거는 어차피 양수겠죠? 위치가 위에 있으니까요. 근데 c에서 b까지는 뭐가 나와요?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음수겠죠. 그래서 fx dx를 우리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본질적으로 이 면적은 이렇게 구해. 그래서 계산할 때는 항상 마이너스의 값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구간을 나눠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한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x축으로 둘러싼 넓이를 구할 수 있고, x축으로 둘러싼 넓이 중에 선생님이 공식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공식은 바로 제일 잘 나오는 2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싼 넓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y는 ax제곱 1이라는 2차 함수가 x축과 알파, 베타에서 만났을 때 이거에 대한 넓이는요. 자,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x dx를 계산해도 돼요. 근데 얘는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 계수했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3승을 해도 똑같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식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공식은 바로 3차 함수에서 중근이 탄생이 되는 요걸로 들어가 볼게요. y는 ax 세제곱 1입니다. 요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x dx 요거는 12분의 절대값 최고차항 계수했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으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정말 쓸모가 크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용해 볼 수 있겠다. X축과의 넓이였고요. 자, 다음 이어서 우리는 이제 Y축하고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까지 한번 가볼 거예요. 자, 두 번째 Y축과 이루는 넓이 가봅시다. 이거는 솔직히 비중은 없어요. Y축과 이루는 넓이는 말 그대로 Y축으로 이루어진 넓이를 보자 이거예요. 자, 근데 당연히 이 fx식이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x에 대해서 정리된 식이 나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인버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랬을 때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넓이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똑같이 쓰시고요. 식이 인버스 y로 들어가고요. 넓이니까 절대값이고요. y축에 대한 넓이니까 dy가 붙는다는 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계산은 똑같이 들어간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요. 두 곡선이 둘러싼 넓이. 자,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건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 자,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gx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x축으로 둘러싼 넓이가 아니라 두 곡선이 둘러싼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럼 이제 교점을 한번 제시를 하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죠. 교점이. 이걸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 면적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를 먼저 구해요. fx dx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겠죠. 지금 보시면 fx는 지금 여기 전체를 의미하겠죠. 그쵸? 요게 바로 fx가 x축으로 둘러싼 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gx, 알파부터 베타까지 gx, dx를 구하잖아요. 그럼 gx, dx는 당연히 어디냐면 여기가 돼요. 여기가 되잖아요. 그쵸? 색깔을 달리 여기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두 곡선이 둘러싼 넓이는 연두 색깔에서 요거를 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빼주시면 되는 거죠. 요런 느낌인 거예요. 아, 그럼 한 번 더, 하나 더 해보죠. 여기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럴 베타부터 감마까지 위에 곡선이 누가 더 면적이 넓죠?
네, 위에 지금 gx가 둘러싼 넓이가 더 넓어요. 그쵸? 이만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gx, dx에다가 빼자고요. 뭘? 베타부터 감마까지 바로 누구죠? fx가 둘러싼 넓이. 그쵸? 바로 fx, dx를 빼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곡선이 둘러싼 넓이가 구해지고 이 두 개를 더한다는 느낌인데 매번 두 곡선을 그리고 그걸 확인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 상당한 노가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의 의미는 알겠고 그럼 좀 빠르게 구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식을 정리하면 어차피 두 함수의 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본질적으로 전체를 나타내서 표현하면 어떤 한쪽에서 한쪽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서 어떻게 전체 구간에 대한 뭐예요? dx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교점에 대한 전체 구간.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fx, gx를 뺀 값을 내가 어떤 하나의 hx 함수라고 하면은 그 hx 함수가 알파에서 감마까지라는 것은 뭐예요? x축으로 둘러싼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그 발상을 가지고 보자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라는 두 x축 위의 점을, 세 개의 x축 위의 점을 지나가는 바로 y는 hx라는 함수를 만들어버리면 되겠구나. hx는 f에서 누굴 빼는 거죠? g를 빼는 거잖아요. 자, 볼까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는 지금 누가 더 위에 있죠? f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f가 더 위에 있으니까 f에서 g를 빼면은 양수고요. 베타하고 감마는 음수고, 감마보다 클 때는 양수, 여기도 음수겠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요 면적이 바로 이 면적이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요 면적이 바로 요 면적이랑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렵게 두 함수를 다 살릴 필요도 없이 두 함수에서 어디서 빼든 상관없이 한쪽에서 뺐을 때 그 한쪽에서 뺀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놓고 그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싼 넓이를 구하는 거랑 어차피 쌤쌤이더라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함수를 굳이 살릴 필요 없다. 결론만 말하자면 두 곡선이 둘러싼 넓이는 두 곡선을 하나의 곡선으로 만들고 그 하나의 곡선이 바로 뭐다? x축으로 둘러싼 넓이를 구하면 된다. x축으로 둘러싼 넓이를 구하면 된다. 그게 쌤쌤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전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역함수와 둘러싼 넓이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역함수 하면 등장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1대1 대응하고 y는 x 대칭이겠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이 한번 y는 x를 기준으로 그린 다음에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자,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제가 한 요렇게 fx가 그려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y는 gx라고 했을 때 두 곡선이 둘러싼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테그럴, 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죠.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fx에서 gx를 뺀 거에 절대값 dx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gx라는 걸 우리는 굳이 어렵게 구하지도 못해요. 3차 함수의 dx 역함수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gx를 살리지 않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두 개가 둘러싼 넓이는 누구에 의해서 반땡이 되죠? fx에 의해, y는 x에 의해서 반땡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하고 누구하고 x하고 이루는 넓이의 반땡 이게 어차피 반땡이니까 이 넓이를 구한 거에 몇 배를 하자? 2배를 해서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인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역함수하고 둘러싼 넓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요 넓이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때 자,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우리는 gx라는 흔적이 없어요. gx라는 흔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럼 gx에 관련된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지라는 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gx, dx는 어떻게 구하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gx, dx는 요만큼의 면적을 의미하거든요. 요거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내가 지금 방금 구했듯이 fx하고 gx가 둘러싼 넓이의 절반, y는 x하고 fx가 둘러싼 넓이의 값이 요 정도라는 거죠. 요만큼이죠. 요만큼의 값을 요 사다리꼴의 면적에서 빼주면 되지 않을까? 아, 얘는 사다리꼴의 넓이에다가 바로 뭘 제외시키면 되죠? 위에서 구했던 fx하고 x하고 둘러싼 요 넓이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 자,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힌트 없이 그냥 바로 구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항상 역함수가 나오잖아요. 역함수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이 역함수를 원래 함수에서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원래 함수가, 자, 역함수라는 것을 원래 함수에서 어떻게 찾냐면, 자, 우리는 원래 함수가 x에서 y로의 대응을 안다는 조건 하에 x에서 y로의 대응을 안다라는 조건 하에 얘가 a일 때 얘가 b라는 조건을 안다면 우리는 fa가 b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생각했을 때 역함수의 조건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죠? b에서 a로의 대응이 바로 역함수의 뭐예요? 대응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힌트예요. 그러니까 fx 그래프 안에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역함수를 fx에서 어떻게 찾을 거냐면 되게 손쉽게 이 함수 fx가 x축이 아닌 y축으로 둘러싼 넓이를 한번 구해봐. 그럼 그게 역함수랑 똑같아. 한번 볼까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바로 fx가 y축으로 둘러싼 이 넓이하고 바로 역함수인 gx가 x축으로 둘러싼 이 넓이는 어때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구하겠구나. 그러면 되게 손쉽게 계산이 되는 거죠.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데? 라고 했을 때 fx를 기준으로 얘를 얘기한다면 요거 보이십니까? 기역자? 바로 기역자. 요 기역자 넓이에서 fx가 x축으로 알파에서 베타까지 둘러싼 넓이를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역자 넓이가 되게 쉽게 구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모자, 이 기역자의 넓이는 요 큰 사각형에서 요 작은 정사각형을 빼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 얘는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가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역함수가 둘러싼 넓이를 fx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정적분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 다 전부 다 인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